답이 보이지 않는 제 인생을 구해주세요. 빚만 갚는 마이너스 인생을 벗어나 돈이 쌓이는 플러스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꼭 해내고 싶습니다. 월 250만원 버는 직장인이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가난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길거리에 엄마랑 동생이랑 나 앉을 판이 되니 저는 어려서 부동산 잘 몰라요 라는 말이 사치였습니다. 어떻게든 살 궁리를 했습니다. 이모에게 돈을 빌리고 신용대출도 받아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혼도 하고 사기도 당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셨어요. 동생은 고등학생이라 집에 저밖에 일을 할 사람이 없었죠. 그때는 장사만이 제게 있어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대학생이지만 학교에 가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어머니께서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가시고 눈물 흘릴 여유도 없이 가게에서 장사를 했어요. 한겨울에 한방눈이 내리는데 그렇게 추운 날에도 가게 문을 닫아놓으면 손님이 안 들어올까봐 닫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눈 오는 걸 보는데 한참을 그렇게 눈 오는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절 어여쁘게 봐주신 어머니 주변 분들의 도움과 창업대출로 가게를 역 앞으로 옮겨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면서 대학교는 겨우 졸업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건강이 호전되면서 가게를 더 키우려 하셨어요. 그 와중에 코로나를 맞아 빚을 또 지게 되었고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운영하려고 제 명의로 카드 빚을 내시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29살 늦은 나이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사실 제 속마음은 드디어 부모가 만든 이 모든 빚과 구렁텅이에서 탈출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저 혼자 집을 나온 느낌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낙찰받은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낙찰받은 빌라는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 빌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오피스텔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월급에 월세까지 살면 저축할 돈이 한 푼도 없겠다 싶어서 이것도 경매로 낙찰을 받아 살았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매도를 하려고 하지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1년째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 앞으로 있는 대출빚 9,400만 원을 빨리 털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인생 목표는 하루빨리 대출을 상환하고 동생을 제게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동생은 저보다는 힘찬 사회초년생으로 살기를 바라요. 밉고 연락하고 싶지 않은 어머니지만 나중에 분명히 또 노후가 어려우실 땐 제게 연락을 하시겠죠.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을 보태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싶어요. 코코드리님, 새우뿌기님, 너나이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연이었고요. 이분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현재 버는 것에 비해서 대출 이자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플러스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가장 큰 고민이셨고요. 빌라를 지금 호재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걸 계속 들고 가는 게 나을지 두 번째 고민이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 같은 사람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도 경제적 여유라는 게 생길 수 있을지, 어떻게 지금 이 시기를 보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총 3가지의 고민에 대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 수입이 한 250 정도 되시고 사연에 나온 오피스텔의 월세가 40 정도 돼서 맞아. 한 280에서 300 정도의 지금 수입을 갖고 계시고요. 생활비로 한 55만 원 정도만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이 130 정도 됩니다. 아까 회사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그러니까 뭐 저희 창업대출로 해가지고 어머니 사업을 도와드린다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그 약 한 9,500 정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의 금액이 한 130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 약 한 65만원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비구역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세를 또 주고 있는 세입자가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또 공부를 또 하고 싶으시니까 돈을 쪼개고 모아가지고 거의 2달에 한 번씩 뭐 강의를 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 안에서 되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꼭 우리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우뽀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씩씩하네. 여기 엄청 씩씩하시네요, 목소리가. 제가 사연을 듣고
네. 저희가 되게 마음이 어려우시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살아오시면서 뭐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막 녹록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항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네. 그럴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는 T를 맡고 있어서요. 아, 네, 저도 T예요. T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끼리 한번 T다운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마이너스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렵다가 고민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랑 그 2번 고민이 이제 그 빌라 관련된 거였어요. 맞아요.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건 그 1번과 2번을 같이 결합하면은 그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런 방송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나 아닌 타인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어찌 보면 너무 과한 오지랖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라면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정말 천운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빌라가 지금 정비 구역이 지금 되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사연 쓰기 전에는 이게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선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막상 선정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시세들을 봤을 때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라 지금이라도 이제 호재가 있을 때 팔고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요게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주변의 그 구축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작은 거를 받는다고, 5구를 받는다고 하면 네, 주변에 구축 84랑 가격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변의 가격 구축 84를 봤을 때 뭐 11억에서 뭐 12억 사이 정도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네, 작은 걸 네, 받는다고 한다면. 네, 지금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빌라에 네. 그 대지 지분 혹시 아실까요? 아마 265분에 33.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지권이. 그러면 11평인 것 같아요, 그러면. 11평이면은 사실, 대부분, 뭐, 이거는 다 용적률이나, 뭐, 건폐율에 따라서, 뭐, 그게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뭐, 8평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5구를 샀을 때 내가 가진 그 대지가 8평짜리인 것도 있고, 뭐, 많은 거는 뭐, 12, 13평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추가 분담금은 사실 그 건축비 정도만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사업성이 다, 뭐, 일반 분양이 얼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그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적게는 뭐 2억에서 많게는 4억, 뭐 한 3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내가 들여가지고, 그거를 가져갈 가치가 있을까, 그런 금전적 상황이 될까를 고려해 본다고 하면 어떠세요? 3억이라고 관정하겠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네.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2억 3천의 전세금도 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총 5억 3천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5억 3천이라는 금액이 내가 지금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빌라는 저라면 좀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2억 9천만 원의 이 빌라를 매도를 하라고 세입자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을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이 빌라 시세는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탑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조여서 더 낮춰야 되지 않나 지금 적정 가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연을 보고 좀 주변에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물건 나온 것들이 그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두 개 정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가 맞나요? 네, 맞아요. 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땅에 11평에 대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네, 네. 주변에 원룸이 있거든요.
네네. 그 원룸은 7평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대지 지분이 4평이었거든요. 4평. 근데 그것의 가격이 2억 5천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1.5룸이 10평형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은 6점 몇 평이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3억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비율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4평에 2.5억이고 6평에 3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11평이신 거잖아요. 뭐 네. 최소 4억대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거래되는 가격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도 4억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4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갖고 계신 대출은 모두 다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돈이 사실은 남죠. 네. 많이 남죠. 왜냐하면 전세가 2억 3천인데 4억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1억 7천이라는 금액이 남고 거기서 대출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7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세 번째 뭐 다른 고민들인 오피스텔 이런 걸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런 거는 보너스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 문성희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빌라의 적정 가치를 정말 죽을 것 같이 잘 알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지금 본인이 그 상황이 아주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잘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눈송이님한테 내가 도움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불확실한 상황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네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나는 확실해지는 걸 원하지만 불확실할 때. 첫 번째는 안 됐을 때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돼요. 네. 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실현되었을 때 과연 내가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 추가 투입 비용이 있으면 그게 얼마인지를 고려해 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확률, 리스크, 그죠? 네. 실현되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수익. 제가 보기에 네. 이거는 반반이에요, 확률은. 네. 예, 반반이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또 어이없게 훅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는 절반이 리스크인 거거든요. 네. 실현된다고 했을 때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잘 됐을 때,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잘 됐을 때 5억에서 6억인 거예요. 네. 맞나요? 그죠?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박, 그러니까 제일 잘 됐을 때 100%의 수익률이네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여기서는 나는 5억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눈송이님 지금 공부하고 있죠? 네. 본인이 임장하고 뭐하고 하면서 1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몇 번 해보면. 지금은 쉬울 것 같아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야. 네. 그럼 이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건 잘 파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격을 확인을 잘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내가 진짜 솔직히 이거 2억 9천에 부동산에서 팔라고 전화 왔었어? 계속 왔었어요. 계속. 진짜 상장 될 때까지. 그 전화하실 때도 요새 전세 사기 많은데 빌라 나가겠냐 그러시면서 이제 전세 역전세 어떻게 맞추려고 그러냐. 나는 이해는 돼. 사장님도 이해는 되는데 진짜 솔직히 네. 가격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렇게 화내주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옆 사람이 해주는 거고 본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바짝 차릴게요. 아까 가격 제대로 알아보라 했잖아, 고객님이.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서 시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세를 볼 때 그냥 시세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요. 그렇지. 그러면 지분당 얼마 되는지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가면 안 돼요. 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가야지. 네, 네. 내가 여기에 빌라 이거 지금 재개발되는 거 빌라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분당 평당 지금 가격 얼마 정도 갑니까? 그래야 본인이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는 정해진 시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한두 군데를 가면 안 돼요. 네. 그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가봐야 돼요. 심지어 옆 동네도. 네. 저쪽에 이거 재개발하는 거 여기 물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미니멈 5군데 이상을 가서 네. 가격이 책정되는 원리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본인 물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제대로 내놓고 내놓을 때 이렇게 내가 이 가격을 받고 싶은 이유를 정확하게 부동산에 말하세요. 가격이 딜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팔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500, 1000에 연연하면 안 돼요. 네,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훅 무너지지 말고. 네. 이것만 잘 팔면 사실 오피스텔은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이 지금 돈이 월세로 묶여 있잖아, 내 돈이. 본인 투자금 같은 게 필요하면은 나중에 투자에 자신이 좀 붙고 그러면 네. 전세로 돌리면 돼요. 제일 좋은 건 파는 거, 그것도. 네. 근데 네. 오피스텔은 잘 안 팔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 상황을 해결하고 투자할 수 있냐, 경제적 여유가 인생에 가능하냐, 내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은 보통 경제적 자유라고 물어보거든? 네. 근데 여유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난 저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보통 이 나이 또래 친구들이 다 막 경제적 자유 이런 거 말하는데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싶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운이 왔으니까 이 운을 잘 잡아서 네. 투자도 하고 투자금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투자도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빚도 잘 갚고 있고 열심히 하면은 월부에서 투자 잘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겨서 예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치. 그리고 지금 또 기회가 왔잖아. 네. 그죠? 네, 본인은 맞아요.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망이 차. 그죠? 네, 네, 설레요. 좀 힘내요. 네. 그리고 저기 네. 오늘 뭐 먹었어요?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점심 뭐 먹었어? 점심은 그냥 김치볶음. 저기 이제 복날이니까 네. 내가 지금 우리 사는데 주소 보냈잖아요. 네. 그 주변에 검색해가지고 먹을 만한 걸 찾아서 내가 하나 보내줄게요. 좋은 거 먹어, 좋은 거. 좀 좋은 거 사줄게, 내가 좋은 거. 알았죠? 괜찮. 아니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나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네, 이빨 깎깨볼게요 알았죠? 네. 또 흐리멍텅하게 저 여기 빌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알았어요? 네. 오케이. 코크님 바꿔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지금 우리 눈송이 님이 너나이님 그리고 저 새우고기님한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잠깐 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끊지 말아요. 일단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굴은 저에게 희망이고 목표입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임장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나이님, 네, 저의 멘토이자 우상이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되어 나타나고 싶습니다. 이빨 꽉 깨물고 버텨라! 이 말을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새겼던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코코드리님, 월부 초창기 때 임장하다가 우연히 배웠는데요. 맞아요. 시댁에 가시는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경제적 여유를 늘었기 때문에 시댁도 갑니다. 인사를 안 하고 지나쳐도 되셨을 텐데 비 오는 날 저희가 힘들어 보였나 봐요. 응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거 아니면 뭐 할 건데 다른 대안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임장할 때 힘들 때마다 떠올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코크님께서 또 월부에 글도 올리셨었는데 아마 야간 근무 밤새고 비번 날 바로 임장 왔던 그 교대 근무자라고 하시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22년 8월이었고요. 기억납니다. 일단 읽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새벽보기님, 내가 지금 던지는 돌은 작지만 물이 빠져나가면 큰 산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때 날씨가 8월이니까 얼마나 더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올랑말랑 막 비가 찔끔 오고 막 이러니까 되게 꿉꿉하고 아주 정말 땀은 뻘뻘 나는데 막 꿉꿉한 그런 날씨였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조원분들하고 임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분이 이제 야간 근무하고 밤새고 이렇게 새벽차 타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셨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걸 보고 눈물이 나가지고 또 한참 울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이 친구가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고 되게 그랬는데, 이렇게 되게 맞아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하면서 막 그날의 기억과 이 친구의 그 얼굴 사진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또 사연을 내가 또 다 읽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다행히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이제 두 분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또 통화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잘 됐고, 네, 진짜 본인이 정말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럭키라고 하셨죠, 너네님께서? 근데 앞으로는 럭키 계속 럭키만 올 거야. 아니야, 또 그렇게 운이 말하면 안 돼.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그래? 번갈아서 와. 그래? 번갈아서 오는데 그래? 이제 해운을 알았어, 잘 잡으면 돼. 그래. 그 삼계탕 보내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려고. 그거 나중에 먹고 지금 복날이잖아. 그건 나중에 복날 아니야? 나중에 드시고요. 맞을 거예요. 지금 있죠? 네, 맞아요. 언니가 고기알 사줄게. 우리 시간 잡아서 언니가 고기 사줄게. 너무 좋아요. 딱 기다리고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저기 어떤 분이 또 저희한테 네네네. 슈퍼챗 해주셨거든요. 그래요? 이규진님. 지금 눈송이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잖아. 지금 엄청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장하고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주변에는 좀 좋은 어른이 없었긴 했지만 앞으로 만날 또 수 좋은 있지. 어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이미 지금 우리 만났잖아요. 그쵸? 네. 만났기 때문에 힘내시고 네 가자. 일단 우리 또 마지막 우리 보기님 본인이 해결책 다 했는데 삼계탕 하나 고기 한번 쏘면서 아니 우리가 근데 다 가져버렸어. 고객님이 아까 진짜 잘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잘했는데 전화 다 해보고 아까 세 군데 다 해보고 우리 마무리는 10년 뒤 네. 본인에게 네. 어떻게 이 역경을 견뎌내서 네. 이 10년 뒤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지 네, 그걸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10년 그래, 뒤에. 맞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10년 뒤에. 10년 후에는 저한테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날이 올 수 있겠다 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너나이님, 코크드리님, 고기님처럼 진짜 훌륭하고 근데 또 실력도 있고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다.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와도 사실 두렵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도 헤쳐나갔으니까 너는 잘할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희님. 저희가 저희 너나이님, 호크님이 마음을 다해서 저희가 전달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꼭 해드린 이야기 잘 소화하셔가지고 네네. 본인의 선택을 잘 정답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간만에 진짜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연자를 응원하는 그 벅찬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었고요.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도 오늘 이제 10시니까 벅찬 마음으로 하루 잘 마감하시고 내일부터 또 활기차게 남은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 라이브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마지막 사연에 빌라하고 오피스텔 그 매도를 못 해가지고 네. 힘들어하는 네. 분이 있었고 대학생 때부터 집안의 가장으로서 되게 힘든 그런 그 삶을 살고 계셨는데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네, 어제 만나서 고기를 먹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되게 좋은 소식을 또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통화를 한번 해서 여러분한테도 그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아직 시작 전이니까 통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송이님. 네, 어제 고기 맛있었죠? 너무 잘 먹었어요. 지금 내가 또 냉면에 또 볶음밥까지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연이 일주일 전인데 지금 삶이 벌써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새벽에 너무 감사드리다고 진짜 꼭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빌라하고 오피스텔하고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 두 개 다 동시에 매도한 상태고요. 오, 제가 알기로는 빌라도 원래는 그때 저희한테 보내주셨을 때 뭐 2억 9천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2억 9천에 네. 팔아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가격에 매도를 하셨을까요? 그 비슷한 종류의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매물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부동산에 매수하는 것처럼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잘했다. 가격을 더 어. 알아본 다음에 알려준 그거, 대로 잘했구만. 네, 알려주신 대로 감사하게 이제 제가 또 운이 좋게 또 사업 말씀하신 그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워낙 안 나갔었는데 이제 그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하는 부동산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피스텔 보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살려고 거기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또 다른 지역까지 다 내놔서 그렇지. 네,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오, 옳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또 솔루션을 받아도 이렇게 빠르게 바로 맞아요. 행동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역시나 이 행동력, 너무 실행력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빌라를 또 새벽고객님이 또 알아보셔가지고 1억이나 넘게 그렇게 좀 더 네. 비싸게 매도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잘 됐네요. 새벽고객님한테 예, 한번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성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저께 코크님 인스타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코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서로 없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배운 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번에 좋은 경험 삼아서 앞으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이제 뭐 빚이나 이런 거 눌려있던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하는데 제가 하나만 당부를 하자면, 기분이 좋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막 이렇게 막 너무 들떠서 경거망동하면 안 돼. 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 차분하게 열심히 해나가면은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2억 9천에 불렀던 사람 있잖아요. 네, 이번에 본인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건 진짜 모르면은 그냥 맞아요. 내가 모르면은 지는 게임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네네. 그러니까 항상 의사결정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 사장님,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렇지 않고 양심적이고 선하게 네.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좋은 경험 진짜 많이 했으니까 네. 앞으로 네.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또 좋은 소식이 제가 네. 원래 65만 원만 적금을 했었는데 네. 그 나머지 이자 내고 대출 갚았던 부분을 또 적금으로 묶었거든요. 혹시 쓸까봐. 네. 잘했어요.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상당히 늘어나죠.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고, 혹시나 우리 또 오프라인 강의장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네네. 네, 인사해주세요. 네. 그럼요. 네, 저야 영광입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혹시라도 뭐 중간에 힘든 일 있거나 하면은 언니한테 연락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아마 안 받을 거예요. 전화번호 있나? 좋은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